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컨쇼 라이브 방송 2023학년 수시 변화에 대해서 좀 볼게요. 대학교들이 뭐 최저를 좀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교과 전형에 서류를 다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데 몇 개 대학교 변화 추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거 변화가 어떤 영향을 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고고! 자, 2023학년 일부 대학교 수시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는 대학교는 바로 교과 전형 사실상 폐지된 학교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을 선발할 때 단순 내신 등급 갖고 선발하는 걸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래서 종합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서류도 다 봐야 되고 자소서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면접도 불러드려야 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아이를 평가하는 건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단순 내신, 그래서 단순 내신을 가지고 대학교별로 환산 점수를 해갖고 아이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내신만 잘 받으면 돼요. 학교 수준 다 필요 없어. 이게 교과 전형인데, 작년에까지 이제 2022학년 아이들을 선발할 때 이제 정부가 야, 아이들 정량 평가 좀 해라 라고 해서 정시와 교과 전형을 늘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도 교과 전형을 늘렸었는데, 교과 전형을 다시 폐지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학교장 추천이 있고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교장 추천이라는 요 전형이 교과로 어떻게 뽑았냐면 100%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을 가지고 환산을 통해서 뽑았고, 그런 바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최저 라인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학년이 되면서 다시 바뀌었어요. 경희대학교는 이제 다시 고교 연계라는 걸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일단 이름은 학교장 추천이겠지만 그냥 고교 연계로 돌아간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서류 평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안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데, 이 서류 평가가 들어갔다라는 건 교과를 좀 많이 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고 그 등급 가지고 아이들을 뽑은 다음에 서류를 또 보는데, 이렇게 보는 학교가 이번 년에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동국대학교였어요. 그래서 동국대학교는 교과를 보고 서류를 봤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 고교연계, 그러니까 경희대학교가 다시 이런 고교연계 시스템이나 건대가 서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입결이 어떻게 되냐면 입결이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건대는 수능 최저도 폐지했어요. 서류 갖고 뽑는 하나의 학종 라인을 구성했기 때문에 최저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도 폐지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건국대학교가 이번 시즌에 2022학년 아직 입결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금 분위기상 1등급 때 초중반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만약 1.5등급 아이가 합격했다라면 이 입결을 가지고 2023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결이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결이 될 것 같냐면 202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아마 2등급 때 라인이 또 형성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대도 경희대도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1등급 때 후반부터 2등급 때 라인 아이들이 또 합격선을 좀 많이 형성하지 않을까, 요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대와 경희대는 이제 교과 전형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변한 대학교가 뭐가 있을까요?
최저 변화대학교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학교가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와 글로벌 리더 경영 얘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계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2022학년에는 학교장 추천 라인에 글로벌 식구들은 없었어요. 미선발 라인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선발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식구들도. 자, 그런데 문과부터 볼게요. 인문계 같은 경우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최저를 너무 많이 완화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얘기를 들었나요? 네. 3학년 때, 그러니까 2023학년에는 최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 놨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에는 국수탐 중에 2개 합 5였어요. 그러니까 2, 3 이렇게 나오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면 됐기 때문에 이렇게 3 해서 총 3과목 8개였어요. 합 8. 그러니까 최저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얘들은 최저가 무의미하다라고 했고요. 그런 바람에 아마 내신에 대한 학생들의 선발에 대한 부분이 좀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1.3, 1.4 이렇게 생각했는데 변수가 하나 있죠. 성균관대학교 변수는 바로 전문교과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20%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저 내신을 다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에 성균관대학교는 2022년 학교장 추천 입결 데이터 발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표 나면 알려드릴게요. 근데 2023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세계합 6! 그러니까 최저를 조금 세게 가네요. 그죠? 둘둘둘을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둘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1.3i가 합격했다라면 한 1.6까지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왜? 최저가 세면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대거 빠지기 때문에. 자, 자연계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2개 합 5에 3 그래서 합 8이었는데 이걸 3개 합 6 또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3개 합 5 그런데 탐구도 평균이다 보니까 최저를 엄청 세게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성균관대에 닿네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번에 성균관대학교는 작년 입결보다는 점수대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년에 입결이 발표나는 걸 봐서 전문교과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줬는지를 봐야 됩니다. 2등급, 3등급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을 열어놨기 때문에 만일 이번 년에 특목과 아이들을 얼마나 땡겼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입결에 대한 부분이 2, 3등급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교과는 또 하나의 학종이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번엔 중앙대학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작년보다 입결이 조금 내려갈 겁니다. 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만일 입결이 보통 1.4에서 1.6 사이 정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2023학년에는 1등급 후반까지도 후반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예상이 되는데 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요 과목 그러니까 2022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주요 과목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은 국수, 영, 탐인데 여기 이제 과탐도 포함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고요. 자연계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가지고 했다라면 2023학년에는 전체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가 조금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뭐가 또 있냐면 최저를 완화시켜 줬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 최저가 좀 센 편이었고요. 네, 둘둘둘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가 최저가 좀 셌기 때문에 그거를 223으로 좀 완화시켜 줬다. 그러면 이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요번엔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 과목에 대한 부분과 최저의 완화로 인해서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번 년에 중앙대학교는 또 문과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계산기를 잘 또 두들겨 봐야겠네요. 대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최저가 똑같기 때문에 자연계는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대학교고요. 마지막으로 세종대학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2022학년에는 최저를 미적용했습니다.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에 대한 부분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1등급 때 후반에서 2등급 때 초반까지 이렇게도 구성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3년부터는 최저가 반영이 됩니다. 2개합 6, 2개합 7.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3, 3이고요. 여기는 3, 4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생긴다라는 건 작년 입결이 발표가 되면 그 입결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수대가 내려갈 겁니다. 최저를 걸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년에 세종대학교가 만약 입결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면 그 입결보다 조금 내려가는 데이터들을 형성해서 우리 아이의 예측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대학교 이번 시즌 2022학년 입결 발표한 것을 토대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건지를 한번 예측하면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그 외에 이제 변화된 입시 정책 중에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이제 전형 일명 특기자라고 하는데, 한양대학교 보통은요 대학교가요 이 진짜 소프트웨어 특기자라고 뽑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대나 한양대가 보통 대표적인 학교들인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실적 같은 경우 외부 실적 대회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정보 올림피아드 정도 하면 한양대학교 들어가기 되게 좋습니다라고 예전에 얘기도 했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뽑았었냐면 실적을 먼저 봐요. 대학교가 실적만 봅니다. 실적을 보고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면접과 서류를 같이 봅니다. 이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엄청 중요했었죠. 그런데 2023학년이 되면서는 실적을 볼 때 실적만 보는 게 아니고 종합평가, 일명 서류, 학생부 종합전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실적이 이제 뛰어나다라 그래서 한양대학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보장성이 조금 끊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실적에다가 종합평가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서류를 잘 준비를 해야겠죠. 이 서류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과 종합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비중은 약간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라이브 채팅 소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